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일어선 비결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강쌤 철물 강태훈 실장은 20년 전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 철물 도매업이 망하면서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해야 했다. 새벽 5시에는 세차를 하고 낮에는 집수리,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는 족발 장사를 했다.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는 고된 일상이었다. 더 열심히 살았다. 반년이 지나자 세차 일을 안 하게 됐고 1년이 넘자 족발 장사를 안 하게 됐다. 그리고 집수리 일에 전념했다. 전단을 500장 뿌리면 3-4건의 일이 들어왔다. 1000장을 뿌리면 5-6건이 들어왔다. 그렇게 일이 조금씩 늘어났다. 낮잠 한 번 자본 적 없이 일이 들어올 때까지 꾸준히 전단을 돌렸다. 그리고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이 넘기 시작했다. 꾸준함과 최선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강태훈 실장의 말이다. 위기와 실패를 한 번에 역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꾸준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바닥을 치고 일어설 수 있다. 인생 역전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건 진짜 멋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완전 빈털터리 상태에서 막 쓰리잡 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다. 저는 뭐 더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의 성공 스토리가 저는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게 진짜 노력과 성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감을 보았을 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강쌤 철물님이 강조하신 비결은 꾸준함이었잖아요.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꾸준하면 전부 성공할까요? 그리고 이분이 성공하게 된 그 배경에 꾸준함 외에 또 다른 비결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분의 성공 스토리에 감동했다면서 왜 이거를 따지고 들려고 하느냐? 심리학 이론 중에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생존자, 성공자만 고려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편향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요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비행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지 비행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철판을 덧대야 되는데 어디다 철판을 더 덧대야 되냐? 요거를 연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들을 살펴보면서 실전에 나갔던 비행기들을 살펴보면서 총알 자국이 많이 나온 것을 강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총알 자국이 많이 나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날개 끝부분, 가운데 부분, 꼬리 날개 부분 이런 곳에 이제 지금 총알 자국이 많이 나왔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철판을 더 댑시다. 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튼튼한 소재로 철판을 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이 비행기들은 이렇게 총알을 맞았음에도 살아 돌아온 비행기 아닌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추락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 말이 맞잖아요. 이 비행기들은 생존자들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생존자들만 보니까 이 부분, 날개 끝부분 이런데 이제 비행기가 총을 많이 맞았는데 생각해보면 날개 끝 좀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비행기가 못 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거죠. 이거는 생존자만의 데이터다. 생존자만의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성공담에 적용시켜도 똑같습니다. 성공자들의 얘기, 그건 그 사람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100% 맞는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공담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명언인데요.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 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을 망친다. 네, 요걸 이제 속담으로 하면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성공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사실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사람만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재능이 나한테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무작정 따라한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무작정 따라한 사람은 결국 본인한테는 그런 운도 없고 재능도 없으면 성공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는 출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담을 따라하는 얘기는
로또 당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전 재산을 짜내서라도 로또를 사. 이거 진짜 되던데?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예. 로또 당첨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이거 된다니까 해봐, 사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담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성공담이나 교훈, 조언 이런 걸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요소를 따져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 다른가, 다른 맥락적 차이는 없는가, 이런 거를 따져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강쌤 철물님의 성공담을 한번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예, 따져봐야 하니까요. 그분의 성공 비결이 꾸준함이었어요. 그럼 꾸준함이 정말 필요할까? 그런데 사실 성공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꾸준함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꾸준함은 기본이다. 이것조차 안 하면 성공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유 없이 무작정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꾸준함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어요. 네. 책 인생은 실전이다 29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살겠다는 말이 쉽게 살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겠다는 뜻도 아니다. 그런데 쉽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을 양극단에 놓는다면 평범한 삶은 열심히 사는 삶에 가까워야 한다. 왜 그럴까? 삶의 퀄리티를 말할 때 경제적인 부분을 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70%의 노력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69%의 노력으로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69% 노력한 사람은 합격한 사람에 비해 1%만큼 경제적 보상을 덜 받게 될까? 아니다. 훨씬 적게 받는 삶이 될 확률이 높다. 노력에는 임계점이 있다. 잔인한 이야기이지만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적당히 노력하고 싶겠지만 적당히는 상당히 위험한 개념이다. 노력은 충분히 해서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이 임계점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계점을 넘으려면 언제나 생각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말씀하세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예, 여러분 평범하게 살려면 적당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임계점을 넘어야 하니까. 그런데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뭐죠? 꾸준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서 임계점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은커녕 적당히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공하려면 임계점을 넘어야 하고 임계점을 넘으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 한번 강쌤 철물님의 임계점을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분의 임계점이 전단지 500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단지라는 게 사실 아무리 뿌려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뿌린다? 손님이 올 때까지 일단 뿌려본다. 그렇게 해서 500장을 뿌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손님이 찾아오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분이 이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거 쓰고 이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고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연락을 주시겠죠. 거기서 끝날까요? 만약에 그분 지인이 나 이번에 집에 도어락 또 고장났어. 이거 어디 가서 고쳐야 되냐. 그러는데 근데 얘가 정말 믿을만한 사람 하나 발견했다고. 여기 맡기면 서비스도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하고 좋다고. 이렇게 또 입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임계점을 넘기면요, 그때 시작되는 선순환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커져서 또 다른 임계점을 넘고 또 선순환이 생기고, 저는 이것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험 합격이라든지 취업 합격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도 다 임계점 돌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다든지 취업 합격해서 직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의 내 삶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펼쳐지면서 또 다른 선순환이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임계점이 생기고 그걸 또 돌파하면서 또 다른 선순환이 생기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임계점을 돌파한 뒤에도요, 꾸준한 노력은 계속돼야 돼요. 왜냐?
자, 강쌤철무님이 이제 손님을 이제 맞이하기 시작을 하셔서 임계점을 돌파해서 선순환이 시작됐죠? 여기서 끝날까요? 만약에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철물점 2호점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강쌤철물 3호점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들여야 하는 노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손님 상대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지점을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예, 사람들 교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계점을 돌파해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다른 임계점이 발생을 하고 또 다른 선순환을 노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은 뭐랄까, 그냥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은퇴하고 나서 안 하시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자, 또 꾸준함을 실행함에 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꾸준함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 잘못된 방법으로 꾸준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제 등급이 낮은 곳에 계속 머무시는 분들, 막 브론즈, 실버 이런 데 머무시는 분들, 골드, 막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이런 데 올라가고 싶은데 왜 못 올라가느냐? 예.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해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실력이 더 늘지, 이 캐릭터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이런 걸 막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게임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막 하지. 그러니까 막 하니까 맨날 그 레벨에 있는 거예요. 뭐 게임만 그렇겠습니까? 뭐 악기 연주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긴 했는데 지금 피아노 못 칩니다. 왜 그럴까요? 학원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곡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연주할 수 있을지, 내가 뭐 손가락이 두껍다 그러면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곡의 느낌을 어떻게 더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했으면은, 그런데 제가 재미가 있었으면은 뭐 어쩌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재미가 없었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고 아무 생각 없이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지금은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악기 연주, 게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하는 애들이 공부 더 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지 고민하면서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식적 노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 노력을 이루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입니다.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꾸준하게 목표를 정하고요. 특히 기한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뭘 해내겠다. 이걸 정하고 해야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피아노를 못 치지만 내년 어머니 생일 때는 내가 엘리제를 위하여를 쳐드려야지, 그 곡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그 기한까지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피드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남이 보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속담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렇죠. 뭐 자기는 뭐 이쁘게 깎는다고 깎는데 그걸 그렇게 제 손으로 깎아봤자 옆에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왜 뭐를 그렇게 깎았어요? 이 말밖에 안 나오지. 네. 심지어 중은 스님들은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잘 깎기가 힘든데. 그렇게 우리에겐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남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전문가의 피드백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분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고 어디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콕콕 집어서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래서 꼭 잘하는 전문가한테만 피드백을 받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문가랑 저랑 다 동의를 했어요. 이거 잘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했는데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약간 지식의 저주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대중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저는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거나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제 아내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요. 왜냐면 아내는 그쪽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었을 때 좋은 이야기다, 나는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굉장히 대중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드백은 누구에게 받든지 웬만하면 좋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수정입니다.
피드백을 받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정을 해야 되죠. 네. 이게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아예 피드백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설령 피드백을 받아들일지언정 고집이 세서 끝끝내 수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피드백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뭐 아닐 거는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모든 피드백을 그냥 똥꼬집 뿌리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샘철물님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이 전단지 500장을 눌렀더니 3, 4건의 손님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전단지가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전단지 양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5, 6건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효과가 있는 전략임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꾸준히 하면 됩니다. 전단지 500장, 1000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전단지를 1000장을 했을 때 더 많은 손님이 왔으면 전단지를 1500장, 2000장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500장일 때 3, 4건, 1000장일 때 5, 6건.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0장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전단지 수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강쌤 철물님이 되게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전단지를 뿌리셨구나. 그냥 되는 대로 막 뿌린 게 아니었구나. 전략적이었구나. 요런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전단지를 500장, 1000장을 돌렸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자,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되죠?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수정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수정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전단지 내용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단지를 뿌리는 장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단지를 뿌리는 시간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가면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러면은 심지어 전략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전단지가 이제 안 먹히나 보다. 전단지라는 전략 자체를 버려야겠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의식적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식적 노력의 사례를 정말 잘 보여준 이야기가 인생은 실전이다에 나와요. 예전 유튜버 신사임당님이셨던 주원규 작가님이 써주신 글인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쇼핑몰과 유튜브를 운영한 전략이 이와 비슷하다. 내 기준은 20개였다. 샘플 20개를 팔아봤는데 반응이 쏙 좋지 않으면 그 물건은 접었다. 채널에서 20번째 영상까지 올려보고 좋은 피드백이 없으면 그만뒀다. 내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이라는 증거를 모은 분야의 채널을 팠고 실제로 잘 되는지 점검했다. 지금의 신사임당 채널은 7번째 채널이다. 와, 저 이 글 처음 봤을 때 진짜 찐텐으로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와, 이렇게 일하는 게 똑똑하게 일하는 거구나. 와, 정말 이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구나.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를 한번 아까 그 의식적 노력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가 있는가? 있었죠. 샘플 20개예요. 20개까지는 목표로 잡고 꾸준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피드백, 소비자 반응, 시청자 반응. 그래서 좋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바로 수정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가 있고 피드백이 있고 수정이 있고, 그렇게 수정을 해서 7번째 채널에서야 드디어 성공할 수 있었다. 이걸 보시면 의식적 노력이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꾸준함과 의식적 노력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인생은 운빨 만겜이라는 거예요. 이 운빨 만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임을 하는데 실력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얘보다 이 게임을 훨씬 잘해. 그런데 내가 얘를 운이 나빠서 못 이겨.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게임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성패의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게임을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불만이 쌓이면은 에휴, 이 게임 운빨 만겜이야. 아무리 열심히 뭐 공부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면 뭐 하냐고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데, 네, 정말 안타깝지만 잔인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요. 그리고 꾸준히 해서 임계점을 넘겨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 성공하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성공담을 조심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성공담이 100% 성공하는 전략이다? 그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도 운이 없었으면 그 전략이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해봤자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운이 없으면 실패하는데. 뭐 대충 해도 운 좋으면 성공하고 그러잖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성공할 수도 있으면 시도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운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운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데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도해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0.1%라도 확률이 있으면 될 수 있지만 0%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로또를 사면은 당첨될 확률이 있죠. 하지만 아예 사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의 영향이 있어도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좌절하지 않아야 하죠.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운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또 지금 운이 좋다고 막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 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음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해봐요. 그 성공을 하는데 물론 운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고 제 실력이 매우 뛰어났고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 얘네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실력이 없어서 그래. 재능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되냐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 나와요. 네, 이 책을 쓰신 분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쓰신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니들이 능력이 없어서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운이 존재하고 심지어 당신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성공을 했지. 저기 어디 내전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성공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음을, 그게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고 타인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제가 성공담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담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최악의 상황일수록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 실패의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되게 잘 살고 부자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업을 도전했다가 실패했어. 그러면은 다시 부모님께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야. 바닥도 아니고 아주 바닥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실패의 충격에 대한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따져봐야 됩니다. 성공담이라고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따라해도 되나? 따라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바꿔야 하나?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생의 100%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생에는 운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성공담도 이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은 전략도 해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유를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되게 여러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공 스토리들을 잘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에서 보여진 성공에 이르는 루트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의식적 노력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파악해야 됩니다. 뭐 전단지 뿌리는 게 맞는 전략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지금 이 유튜브 채널 주제가 흥행성이 있는가? 사람들이 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만에 통하는 채널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올바른 전략을 파악해야 되고 통하는 채널이 찾았어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그냥 영상 꾸준히 만들어야죠. 예. 영상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모이고 더 많이 따라올 때까지 꾸준히 만드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돌파하면, 여기서 임계점이 돌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 구독자가 영상을 보면서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퍼지고
그럼 구독자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 꾸준히 영상을 찍는 거, 꾸준히 전단을 돌리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선순환을 불러야 성공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의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하는 노력이 뭐 처음엔 잘 됐다가 나중에 운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 때문에 될 수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지금 나의 전략과 꾸준함이 잘 되는지를 따져볼 줄 아는 그런 침착함을 갖출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 이거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나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의 전략을 어떻게 나는 수용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내가 볼 때는 저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까지 나아간다면 진짜 최고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을 의식적 노력을 통해 시청하신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또 하루공부 365 달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저와 함께 하루공부 365를 공부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